출입기자단 200명이나 모였는데 기자회견 이후에 사실은 다 묻지 못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질문을 좀 더 딥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안 나왔다라는 아쉬움 속에 만찬을 한다고 해서 아 이번에는 좀 더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밥만 먹었네요. 네,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이제 만찬 일정이 물론 뭐 기자단의 고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차원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국민들이 기자들한테 요구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만찬이었었는데 그 전날 사실 저는 정말 최근 들어 가장 놀랐던 뉴스가 무엇이냐면 나왔습니다. 정호성 비서관 기용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식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각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라도 좀 붙잡고 아니 그 인사는 좀 어떤 것이냐라고라도 좀 물어봤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밥만 먹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만찬의 형식을 보면 결국은 왜 내용이 그러했는지를 추천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대통령이 요리를 하는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치찌개 레시피를 줘서 만들고 계란말이 하면서 직접 배식도 했어요. 그런데 2시간 중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고 참여한 기자가 몇 명이냐 200여 명을 20개 테이블에 앉혔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 개 테이블당 10여 명이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배식에 신경을 더 쓰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돌면서 대화를 나눈 시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산수를 하더라도 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인사하고 대부분 보면 당시에 나눴던 대화들을 나중에 들어보면 파이팅하고 사진 찍는 시간도 다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이라는 게 질문다운 질문을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 정말로 대통령실이 기자들한테 국민 입장에서 소통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마이크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마이크를 대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본인이 사업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사회 수석실에 기용하게 된 배경이 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공수처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특검을 거부한 이유도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마이크가 없고 이걸 소통을 친교의 목적으로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그 형식에 지배돼서 용기 있게 뭐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근데 기자단하고 대통령실이 만찬 이런 거 할 때 서로 협의하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냐, 형식은 어떻게 할 거냐, 메뉴는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메뉴도 뭐 기자들 뭐 좋아하십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메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잘 정하면서 실제로 의제에 대해서는 왜 서로 상의를 안 한 것이냐, 형식에 대해서는 왜 상의를 안 한 것이냐. 저는 그건 조금 불만입니다. 그 기자단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그 간사단이 협상할 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은 포함이 돼야 되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난리인데 가서 밥만 먹었다고 우리도 욕 먹습니다. 이러면서 좀 뭔가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쌓아놓은 프레임에 그냥 아 그러시죠.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아쉽다. 진짜 보통 이게 투레벨 게임이라고 하는데 양면 전략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협상이 되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그게 너무 아쉽다라고 크게 말해주는 것이 앞으로 대통령실 기자단에서 대통령실과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질의응답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대통령한테 더 많이 물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취재원과의 밥자리라고 하는 게 진짜 밥 먹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금요일 저녁에 취재원과 김치찌개 먹고 싶은 사람이 진심으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리의 의미는 그러니까 물어볼 걸 물어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무언가 좀 더 내 전화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얼굴책이 아닙니까? 그런다면 적어도 이제 후자의 목적 때문에 너무 지배된 것 같은데 그래도 물어볼 걸 한두 개라도 물어봤었어야 된다. 이게 너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들이 동원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앞치마 입고 등장해가지고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둘이 두 분 다 배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막 계란말이 하고 요리를 하고 삼겹살을 굽고 막 이제 이런 장면을 만들고 그 기자들은 또 접시 들고 쭉 서 있고 막 웃으면서 서 있고 아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들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사실 민정수석 세우고 제일 먼저 한 게 소통한다면서 검찰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길들이기 들어가는 건가? 우리 이렇게 친하잖아. 다루는 법 줄 줄 안다면서요. 근데 여태까지 안 했다면서요, 대통령이.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뉴스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밥만 먹고 끝내서야 되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근데 술이 왜 빠졌대요? 원래 만찬에 술 있지 않습니까? 기자단 네. 만찬에. 아니 물론 뭐 마음이야 사실은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었겠지만은 네. 만약에 술까지 했다면 예. 어떤 여론 비판에 직면했겠습니까? 이 한가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총선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네. 큰 참패를 당해서 국민적 심판을 당한 사람입니다. 예. 게다가 그 이후의 행보조차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그것도 기자를 불러가지고 이 사실은 개인 사비를 털어서 쓴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죠? 다 네. 국민 세금입니다. 그렇다 보면 예.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적 분노라는 게 여기서 술까지 먹고 만약에 예.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 할 뭔가 폐부를 찌른 질문도 없었다고 한다면 네. 국민들 분노를 더 자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어제 저희 이제 방송 출연했던 김준일 평론가의 아, 취재에 예, 따르면 예. 이제 그 기자단에서 술은 빼자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요. 기자단에서. 예, 근데 다만 아까 테이블 20개 이제 200명이 있어가지고 테이블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테이블에서는 대통령이 약간 술이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대통령이? 예, 김준일 평론가가 전해줬습니다. 아. 본인 취재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 대통령은 술을 원했는데 기자들이 반대해서 술은 이제 반입이 안 됐다. 뭐 이렇게 그런 볼 취지의 수가 이야기를 있겠네요.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참 씁쓸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그리고 처방전을 내고 그리고 좀 뭔가 바뀌고 세상이 좀 바뀌고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바뀌네 라는 걸 실감하면서 시스템이 좀 더 잘 마련되는 그런 선진국가에서 살고 싶은 게 국민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너무나 퇴행이 심각하고 뭐 화내니까 갑자기 막 일이 뒤바뀌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윤의 기수로 등장합니까? 김은지 기자 뭐 정치권 취재 발견이니까 어때요? 근데 지금 어제의 표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표결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 자각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21대 국회의원이고 22대 국회의원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그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찬장에서 네. 당이 호위무사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22대 당선자한테 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나오면 무조건 당선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한 전 위원장한테 다음은 없습니다. 젖잘살 같은 것은 사실 이번 기회에는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예, 예. 나와서 이번에 떨어지면 사실 다음에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나와서 무조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식의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가 고민일 텐데 네. 이런 지금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 좀 고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대 시기가 더욱더 더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기에 따라서 좀 바뀌는 여론들, 특히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열심히 지켜볼 것이다.